베트남 중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 퀴년. 이번 영상은 이 퀴년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을지, 실제로 가능한지 끝까지 같이 확인해보는 내레이션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숫자와 조건을 전부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월세, 식비, 비자, 병원, 치안, 아이 학교, 응급전화번호까지. 관광 소개가 아니라 살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전체 그림부터 잡아볼게요. 퀴년 현지 발음은 꾸이년에 가깝습니다. 이 도시는 베트남 빈딘 성의 바닷가 도시이자 행정과 물류, 관광의 중심지예요. 인구는 대략 5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바다가 도시와 평행하게 길게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도시에서 차로 30분, 40분만 벗어나면 물색이 말도 안 되게 맑은 해변들이 나와요. 키코 비치라고 부르는 곳은 베트남의 몰디브라고까지 불리고, 에오지오라는 곳은 절벽과 바다가 맞닿은 산책로 뷰로 유명하고, 혼코 섬은 얕은 바다에서 바로 산호와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다낭처럼 이미 과하게 유명해져서 북적거리는 도시도 아니고, 나트랑처럼 외국인 휴양객으로 가득 찬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퀴년은 이렇게 설명돼요. 조용한데 물 색깔은 미쳤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로컬 느낌이 많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리스트 12가지를 기준으로 퀴년이 진짜 한 달 살기 도시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입니다. 퀴년은 베트남의 대도시인 호치민이나 하노이보다 전반적인 생활비가 낮습니다. 보통 1인 기준으로 월 800달러에서 1,400달러 사이, 원화로는 약 115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이야기돼요. 이 금액 안에는 월세, 매일 먹는 밥값, 카페 비용, 그랩 같은 이동비, 휴대폰 데이터 요금까지 포함된 그림입니다. 즉 바다 보고, 카페 가고, 해산물 먹고, 오토바이나 택시 타면서 살기가 그 예산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가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감이 옵니다. 로컬 식당에서 쌀국수나 분짜 같은 한 끼는 보통 4만 동에서 7만 동 정도입니다. 원화로 약 2,000원대에서 3,000원대 후반까지. 해산물 식당에 가서 조개나 새우 같은 걸 구워 먹고 맥주까지 마셔도 바다가 바로 앞이다 보니 신선도 대비 가격 부담이 낮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카페는 어떨까요? 아이스커피나 콜드브루 한 잔이 3만 동에서 6만 동 정도. 우리 돈으로 1,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정도면 시원한 카페에서 노트북 펴고 몇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저렴합니다. 시내 이동은 오토바이, 택시나 그랩카를 많이 쓰는데 가까운 거리는 몇천 동에서 몇만 동 정도로 해결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리고 휴대폰 데이터. 한 달짜리 현지 유심,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데이터 요금제가 한국보다 월등히 싸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건 뒤에서 통신 파트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결론만 먼저 말하면 퀴년은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엔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해산물 먹는 루틴을 한 달 예산 11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설계할 수 있는 도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임대 조건, 즉 집 문제입니다. 집은 예산의 핵심이죠. 퀴년의 집값은 아직 호치민이나 다낭보다는 싸지만 예전보다는 올라가는 중입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와 국내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해변 라인, 특히 바다뷰가 보이는 신축 콘도나 레지던스는 월세가 점점 올라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시내나 해변 근처의 스튜디오 또는 원베드룸은 한 달에 약 800만 동에서 1,200만 동 정도. 원화로 44만원에서 6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방이 2개 있는 조금 더 넉넉한 집, 예를 들면 2베드 기준으로는 1,200만 동에서 1,500만 동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건 약 65만원에서 82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느낌이라 실제로는 더 싼 방도 있고, 반대로 수영장 달린 신축 고층 바다뷰는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계약할 때 보증금, 즉 디파짓을 한 달에서 두 달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첫 달 월세를 선불로 내는 구조도 흔하죠. 전기 사용료는 별도인 경우가 많고, 특히 에어컨을 많이 돌리면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도와 인터넷은 포함되는 곳도 있고 따로 받는 곳도 있으니까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기간이에요. 한 달 단위, 세 달 단위 같은 비교적 짧은 계약도 가능하긴 한데, 집주인이 단기 여행자 대상으로 에어비앤비식으로 돌리는 집이면 월 단위 장기 계약을 오히려 안 주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월 단위로 얼마인지, 전기는 별도인지, 청소나 침구 교체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베트남어와 영어 두 언어로 동시에 적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비자입니다. 비자는 퀴년 한 달 살기의 첫 번째 관문이자 사실상 가장 까다로운 관문이에요. 베트남은 아직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고 부르는 원격 근무자 전용 장기 체류 비자가 공식적으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하나, 전자비자, 흔히 이비자라고 부르는 것. 전자비자는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단수 입국 버전과 여러 번 들락날락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버전이 있습니다. 관광이나 출장 성격으로는 이걸로 충분해요. 다만 전자비자는 현지 고용주 밑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거나 그 소득을 베트남 안에서 벌고 세금을 안 내는 식의 형태로 장기 취업 활동을 하라고 설계된 건 아닙니다. 즉 여행하고 머물고 쉴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여기 회사 다닌다는 건 이 비자로 커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둘, 취업 비자와 임시 거주 카드, 즉 워크 퍼밋과 TRC. 베트남 회사에서 당신을 직원으로 공식 초청하고 근로허가를 받아주면 그 신분으로 TRC라는 임시 거주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RC가 있으면 장기 체류가 훨씬 편해지고 출입국도 훨씬 자유로워져요. 이건 호치민이나 하노이만의 얘기가 아니고 퀴년 쪽도 제조, 물류, 관광, 영어 강사, 교육 관련 등에서 이런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셋, 투자나 사업 비자입니다. 베트남에 본인명의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를 통해 투자자 자격을 갖추는 방식이에요. 작게라도 법인을 만들어 놓고 세금 번호를 받고 그걸 통해 장기 체류 자격인 TRC로 연결시키는 추세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유통, 전자상거래, 수출입 같은 걸 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죠. 넷, 학생 비자. 현지 학교나 어학원에 등록해서 학생 신분으로 머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냥 노트북 들고 6개월에서 1년 살게요라고 하면 베트남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걸 딱 맞춰주는 노마드 전용 비자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전자비자 90일로 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거나 아예 사업자나 취업자 신분을 만들어서 장기 거주 카드를 확보하는 전략이 주로 쓰인다. 그리고 베트남은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하면 영주권이라는 길이 투명하게 선언되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살려면 결국 일, 투자, 학교 중 하나랑 얽히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 물가 구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퀴년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식비와 교통비는 아직 싸다. 그런데 집세는 예전보다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 푸드 쪽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해산물은 현지 조달이라 신선한데 가격이 깜짝 놀랄 정도로 낮다는 반응이 많고 과일과 채소도 로컬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카페 문화도 이미 자리 잡아서 한 잔 몇 천 원 수준으로 시원한 곳 앉아 일할 수 있다는 건 생산성과 멘탈 두 가지의 동시에 이득입니다. 교통은 오토바이 택시, 즉 그랩바이크와 그랩카를 쓰면 한국 대비 훨씬 싸죠. 하지만 렌트비는 서서히 올라가는 중입니다. 월세 800만 동에서 1,500만 동, 원화로 44만 원에서 80만 원대 수준이라는 건 여전히 한국보다 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오르는 방향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집, 신축, 수영장 있는 레지던스,
24시간 보안 있는 건물은 예산 상단으로 가요. 다섯 번째, 디지털 노마드로 살기 좋은가? 혹은 은퇴해서 조용히 지내기 좋은가입니다. 먼저 인터넷 이야기부터 할게요. 베트남은 생각보다 인터넷이 빠릅니다. 평균적으로 고정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가 90메가 이상, 모바일 데이터도 40에서 50메가 정도 나온다는 보고가 있어요. 퀴년 안의 숙소나 카페들도 광 케이블 기반 와이파이를 깔아둔 곳이 많아서 화상회의, 클라우드 업로드, 원격 근무 같은 디지털 작업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는 다낭처럼 거대 체인들이 줄줄이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대신 바다를 내려다보는 카페나 루프탑 카페가 사실상 노마드 사무실처럼 쓰이고 있고 외국인들끼리 서로 금방 아는 사이가 되는 구조라 네트워킹 자체가 친밀하게 형성됩니다. 영어 사용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투어 회사, 카페, 게스트하우스 프런트에서는 일상적인 영어가 통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나 병원 등록, 임대 계약은 아직 베트남어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조용함과 안전성. 퀴년은 대규모 유흥가보다는 해변, 카페, 산책 분위기가 강해서 전반적으로 조용합니다. 치안도 호치민 시내 번화가에 비하면 덜 빡빡한 편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다만 밤늦은 시간에 인적 드문 해변을 혼자 걷는다거나 오토바이 지나가다가 가방을 낚아채는 소매치기 유형 같은 건 베트남 전역에서 알려진 리스크이기 때문에 기본 보안은 항상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퀴년은 중간 규모 도시입니다. 초대형 국제병원까지 바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와야 해요. 중증 치료나 고급 장비 촬영이 필요하면 다낭이나 호치민 쪽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특히 은퇴를 고려하는 분은 해외 의료보험, 즉 응급 이송과 큰 수술까지 커버되는 보험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의료입니다. 퀴년 시내에는 공립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 위장 문제, 피부 트러블, 가벼운 부상 같은 건 이 공립병원이나 사설 클리닉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응급차를 부르고 싶을 땐 베트남 전체에서 쓰는 긴급번호 115번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단, 베트남은 한국처럼 동네 병원, 대학병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병원으로 바로 가는 문화에 좀 더 가깝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문제는 큰 수술이나 고급 영상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호치민이나 다낭의 더 큰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국인용 고급 사립병원은 하루 입원비가 $40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 여행자 보험 혹은 장기 체류자 보험은 사실상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일곱 번째, 치안과 안전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퀴년은 비교적 조용하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다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본 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는 형태의 소매치기를 조심해서 가방은 도로 반대편 쪽으로 메고 다닐 것, 밤늦게 현금을 많이 들고 해변을 혼자 걷지 말 것, 택시나 오토바이 택시는 공식 호출 앱, 예를 들어 그랩 같은 서비스를 써서 기록을 남길 것, 이 정도만 지켜도 위험 상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이나 노약자 기준으로도 밝은 해변 산책이나 야시장, 카페 정도는 비교적 편안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골목 깊숙한 곳이나 늦은 시간에 외진 곳은 굳이 혼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언어와 문화 적응성입니다. 공식 언어는 베트남어입니다. 관광업계나 카페, 숙소 프런트에서는 기본적인 영어 소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영어 학원 수요가 커지면서 외국인 영어 강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젊은 스태프를 만날 기회도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약, 예를 들면 임대 계약, 행정 처리, 병원 접수 같은 건 여전히 베트남어가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지 브로커나 믿을 만한 지인을 한 명 확보해 두는 게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퀴년은 아직 외국인 관광객을 전제로 세팅된 쇼핑몰 도시 느낌보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냥 사는 바닷가 도시에 가깝습니다. 현지인들은 대체로 친근하고 외국인이 많이 몰리지 않은 골목에서는 오히려 당신을 신기하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종교나 복장 규제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지만 사찰이나 현지의 신앙 공간에 들어갈 때는 노출이 심하지 않은 차림을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9번째, 교통 인프라입니다. 퀴년은 아직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주요 이동수단은 오토바이, 택시, 그리고 그랩 같은 호출 서비스예요. 도시는 비교적 작게 압축돼 있어서 오토바이만 있어도 거의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다만 베트남 도로 문화는 한국과 다르고 초보자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 안전장비와 주행 감각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솔직히 판단해야 해요. 공항 접근성도 중요한데 퀴년의 관문 공항은 푸깥 공항입니다.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35분에서 길면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있고 1인당 약 5만 동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2,000원대 후반 정도죠. 택시나 픽업카를 부르면 한 번에 25만 동에서 30만 동, 대략 만 몇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선에서 시내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비행기에서 내려서 시내 숙소까지 들어가는 접근 장벽이 꽤 낮은 편이에요. 호치민 공항처럼 정신없는 혼잡을 뚫을 필요 없이 버스나 픽업 서비스를 타고 바로 숙소로 가는 그림이 가능하다는 건 장기 체류자에게 아주 편한 요소입니다. 10번째, 기후와 자연환경입니다. 퀴년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갈립니다. 건기는 대체로 1월부터 8월까지 비교적 맑고 평균 기온은 25도에서 33도 사이로 더운 편입니다. 이 시기가 바다색이 가장 안정적으로 예쁘고 스노클링이나 아일랜드 호핑 같은 바다 액티비티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즌이에요. 반면 9월부터 12월은 우기입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고 태풍이나 열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세지거나 해안이 침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기에는 섬 투어 배가 멈추거나 얕은 비치 쪽도 물결이 거칠어지면서 바다 액티비티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시티 비치라고 부르는 도심 해변부터 키코 비치, 에오지오, 혼코 같은 곳까지 말 그대로 투명한 바닷물과 산호가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수준이에요. 이건 퀴년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점도 분명하죠. 우기에는 비와 바람, 그리고 침수 위험, 또 한여름엔 햇볕이 굉장히 강하고 습도가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모자, 긴 소매, 충분한 수분 보충은 그냥 기본 생존 장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기질은 호치민의 교통 혼잡 지역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게 쌓이는 타입은 덜하다는 얘기가 많지만 해안 도시 특유의 높은 습도는 항상 동반됩니다. 11번째, 사회적 분위기, 외국인 친화도, 그리고 통신 실무까지 묶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분위기부터. 퀴년은 지금 베트남 안에서 뜨고 있는 해변 도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내 관광객도 급격히 늘었고 도시 전체가 관광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방향을 잡는 중이라 영어 간판, 서핑이나 스노클 강습, 해변 카페 문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호치민이나 다낭처럼 완전히 외국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말은 곧 로컬 가격대와 로컬 분위기가 많이 살아있고 장기 체류를 해도 관광객 전용 구역 안에 갇혀 사는 느낌은 덜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교통비는 아까 말한 대로 그랩을 부르면 앱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거리 이동은 슬리핑 버스나 국내선 항공을 통해 다낭, 하노이, 호치민 같은 대도시로 비교적 쉽게 연결할 수 있고요. 공항 셔틀은 한 사람당 5만 동 정도, 우리 돈으로 2,000원대 후반이면 푸깥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니까 접근성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유심과 인터넷. 푸깥 공항에 내리면
바로 현지 통신사 부스나 시내 휴대폰 상점에서 유심을 살 수 있습니다. 베트남 주요 통신사에서 파는 한 달 데이터 패키지는 한국보다 훨씬 싼 편이라 그냥 바로 갈아 끼우고 데이터 무제한에 가까운 상태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숙소나 카페 와이파이 속도도 준수해서 노트북 들고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12번째, 교육과 자녀 양육 환경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묻는 게 이거예요. 아이 데리고 가도 돼요? 퀴년은 지금 교육 분야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이 도시와 주변 지역이 떠오르는 신흥 해안 도시로 주목받으면서 영어 교육 수요가 엄청 늘었거든요. 그 결과 국제 커리큘럼을 표방하는 사립학교나 이중언어, 즉 베트남어와 영어를 같이 가르치는 유치원, 초등과정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CHOL 같은 브랜드들은 국제 통합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싱가포르식 커리큘럼을 홍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바이링골, 즉 이중언어 프리스쿨이나 사립초등 옵션도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대학도 있습니다. 퀴년 대학교 같은 지역 대학과 사립대학들이 있어서 완전히 리조트만 있는 동네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다낭이나 호치민에 있는 하이엔드 국제학교, 예를 들면 국제 바칼로레아 과정, 미국식이나 영국식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운 학비를 받는 초고가 국제학교 수준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대신 아이에게 영어 기반 수업은 주고 싶다. 그런데 호치민은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에게 퀴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말은 동시에 교육비를 로컬 공교육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간 수백만 동에서 수천만 동, 즉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학비를 따로 잡아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응급 상황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응급 전화번호는 베트남 전역 공통으로 경찰은 113, 113, 소방은 114, 114, 구급과 앰뷸런스는 115, 115입니다. 문제는 영어가 항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친구, 집주인, 매니저 혹은 믿을 만한 브로커의 연락처를 휴대폰 즐겨찾기에 저장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병원은 가까운 종합병원을 지도 앱에 미리 저장해 두시고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땐 다낭이나 호치민 쪽으로 이송받을 수 있는 해외 의료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기 시즌, 특히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폭우, 침수, 강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 장기 체류를 한다면 너무 낮은 지대, 물이 고이는 구역의 1층 집은 피하고 조금 더 안쪽 혹은 약간 높은 곳을 거점으로 잡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퀴년은 이런 사람에게 맞는 도시입니다. 바다를 가까이 두고 살고 싶다. 도시가 너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달 살기 예산이 115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으면 좋겠다. 낮에는 카페 와이파이로 일하고 오후엔 그냥 수영하고 저녁엔 해산물 구워 먹고 싶다. 그런데 다낭이나 호치민처럼 이미 복잡하고 비싸진 곳은 조금 부담스럽다. 만약 지금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퀴년은 한 달 혹은 3달 살기를 시도해 볼 만한 후보지입니다. 물론 조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비자는 아직 노마드 전용이 없어서 고민이 필요하고 임대 계약은 베트남어를 신뢰할 만한 형태로 남겨야 하고 의료는 큰일이 생기면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기에는 태풍과 침수가 온다는 점. 이 4가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년은 여전히 이렇게 설명됩니다. 사람은 적은데 바다는 말이 안 되게 예쁘다. 월세가 아직은 버틸만하다. 그리고 내 생활 페이스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곳이다. 당신이 조용한 파도와 투명한 바닷물 사이에서 나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수만 번 크게 쉬어보고 싶다면 퀴년은 실제로 존재하는 선택지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외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